선물 매도가 더 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글쎄요 뭐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저는 저점 저점 그 뭐야 오늘 계속 확대되기보다는 그래도 방어하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에 무게를 두고 어, 외국인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개인들의 공포심 확대겠죠. 기회죠. 외국인들도 개인들 공포심이 나올 때가 좋으니까. 근데 나스닥 2%딱 떨어졌어. 약간 거기에 대한 활용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현재는 지금 개인들이 일단 받아주고는 있는데 그 받은 상태에서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산단 말이에요. 선물은 안 사도 현물은 산단 말이에요. 근데 현물을 샀는데 받아준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공포감이 커지죠. 더 많이 샀으니까. 내 물량은 늘었는데 물량이 는 만큼 떨어질 때 손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절대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끌어올려주면 개인들은 이걸 다 던져버려요. 얘를 다 던져버려요. 심리적으로 압박, 그냥 밑에 쭉쭉쭉 걸어둔 거를 밑에 호가를 걸어둔 게 체결이 됐어요. 지금 오늘 설마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게 아침에 다 체결이 된 상태죠.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심리 조정에 큰 도움이 되네요. 물량 부담이 생겼습니다. 개인들은 아침에 나스닥 보고 야 그래도 떨어지면 좀 사야겠다. 뭐 호가를 걸어놔 쭉. 예를 들어 뭐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 걸어놔요. 이렇게 뭐 11만 오늘 얼마야? 시가 4,700원. 뭐 4,700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놔요. 쭉쭉 체결됩니다. 현재 외국인들 팔면서 개인들이 지금 사는 거니까 체결돼요. 그러면 부담이 되죠. 내가 원래는 설마 여기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만큼만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덜컥 밑에까지 다 체결돼. 사실은 내가 살 때 야 여기까지 오면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요. 근데 실제로 체결되면 심리적으로 두근두근 아 물량이 너무 많은데? 근데 안 올라가네? 불안합니다. 그쵸? 불안해요. 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야 여기까지 오면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걸어놔요. 근데 실제로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생각을 했든 걸어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딱 걸어놔 이렇게 호가 있잖아요 지금 걸어놔요. 근데 진짜로 체결되면은 불안하기 시작해요. 수량이 많아졌을 때 그 심리가 외국인들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해요. 그러고 나서 한번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고 한번 흔들고 다시 올리잖아요. 개인들은 다시 이걸 팔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저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끌어올려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던져요. 그 심리를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그걸 잘 활용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변곡 구간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외국인들이 그거를 평생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평생.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올려줄 때 대량 매도가 나와요. 요게 겁을 먹었기 때문에 사려고 계획적으로 내가 주문을 걸어놨지만 막상 체결되면 겁이 난다고요. 저 밑에다가 걸어둔 게 진짜 체결될 줄 몰랐는데 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심리로 활용을 하고 뒤집어집니다. 그게 아마 이런 구간들을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흐름을 급락 급등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 수량을 모아온 것, 반도체, 삼성전자 시장은 팔았어도 삼성전자만큼은 그동안 모아둔 게 외인 비중이 48%까지 떨어졌다가 48%야? 더 떨어졌었나? 하여튼 40%, 49%, 48, 9%까지 떨어뜨렸다가 지금 53% 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수량을 많이 모았어요. 60억 주가 상장되는 건데 1%만 해도 6천만 주예요. 수억 주를 지금 담아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개인들을 어쨌든 결국에는 개인들 수익 안 주면서 따돌려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인 거고
꼭 목표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요. 뭐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선물 옵션은 제로섬이어도 주식시장은 제로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저점에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저점 매수한 것을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심리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2% 빠진 상태에서 아침에 잔뜩 겁을 주죠. 그리고 제가 일단 진정되는지 상황 보자. 진정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주 주봉을 돌아 올려서 휩속 V턴 장악형 양봉을 만든 이유가 퇴색이 되겠죠. 그렇게 퇴색이 되면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지금 줄지 않는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한 상태인데 지금 3,500억. 요게 아직은 뭐 초반이라서 지금 10시 18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고요. 다행히 옵션 쪽으로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해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순방향이 선물과 옵션이 다 매도가 아닌 상태니까 그래도 지금 구간 지지난주 6월달 지지난주도 아니다. 한 달 전쯤에 거래를 박스로 많이 일으켰던 자리를 체크하고 방어하는 그 자리, 그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겁낼 것 없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제가 파생반에 오늘 지점 말씀을 드리고 계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저항 받는 자리나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 돌파 자리들 보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들 따돌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이고 또 금융투자는 또 오늘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금융투자의 9월 선물 포지션은 계속 강세입니다. 강세 유지고 외국인들이야 지금 약간 균형에서 약간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태, 약간 시소 왔다 갔다 해주는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중립이면 금융투자의 상방이 그래도 효력이 발휘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9월물 자체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심지어 오늘 선물 사지도 못해요. 현물로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들이 갑자기 잘 가다가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들이 뭐 잘 가다 떨어졌는데 반도체들도 뭐 지금 보면은 반도체 오늘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시동 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돈이 한 곳에서 빠진 다음에 증시 바깥으로 이탈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 상태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순환매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또 뭐 펀드 매니저들 기관들이 자기 펀드를 골고루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이는 거 체크해야 되고 반도체가 잘 나가다가 빠졌던 거는 뭐 나스닥 효과죠. 나스닥 기술주가 빠져서 2%나 빠진 효과고 밑에 지지라인 아직 체크도 안 됐고요. 충분히 이 갭자리 지킬 수 있는 여건이고 너무 크게 부담을 느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서서히 올라오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왜 이런 장이 펼쳐질까? FOMC 앞두고 금리 인상이 확정된 7월 FOMC를 앞두고 왜 그런가? 7월은 확정됐기 때문에 9월 이후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9월 이후에 어떤 상황인가? 지금 진짜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연말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확률도 생기는데 진짜 과연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발표를 해줄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지금처럼 약간 긴장한 상태를 만들고 또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달려온 상황에서 나스닥이 지금 뭐 쉼없이 달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변곡 만들 수 있는 시점이다. 근데 테슬라 넷플릭스 발표가 어떻게 될지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웬만한 경제 지표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거 발표되고 나니까 꺾이죠. 걔가 실적 발표가 좋든 안 좋든 시장이 예상하는 바가 있고 그 예상 범위에서 어떻게 되냐가 되는 거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은 차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면 그게 바로 이걸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변곡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꺾였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지켜줄 수 있는 어제 양봉이 마지막에 나스닥이 갑자기 3시에 이후에 떨어졌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요게 약간 조짐이긴 했죠. 지금은 여기가 설령 지켜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나스닥 때문에 불안해서 롱을 잡은 오버나잇을 할 수 없는 시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오늘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밤사이에 하루는 지켜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숏을 잡고 가기도 어려운,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오버나잇은 찍기밖에 안 됩니다.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끌고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지금은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누가 이걸 추세로 형성됐다고 합니까? 그죠? 추세가 아니잖아요. 뭐 갈팡질팡 하는데 뭔 추세예요. 그죠?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되고 나서 판단할 것과 그렇지 않은 시기에서 판단할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중에 좀 시간, 이제 중국장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진정되는지, 또 강하게 또 이따가 오후에 환매수로 바뀌는지, 그 다음에 해지 포지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개인들은 요거를 계속 쥐고 가는지, 수급을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를 살펴보면서 오늘 장 남은 시간, 그리고 주봉, 가장 중요한 그 주봉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지난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봉을 지키는지 여부, 여기 꼬리 달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마무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너무 감정의 요동을 치지 마시고, 감정으로 너무 막 씨 불안해, 어떡하지, 나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장도 못 견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추세가 잡히는 건데, 추세 잡히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발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을 보였다가 이제 곧 추세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흔드는 거. 뭐 추세가 하방으로 잡힐 수도 있겠죠. 진짜 최악의 경우는 FOMC 때 뭐 엉망으로 막 나오고 하면은,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풀어가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 관점이 생기는 시기,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강하게 됐지만 풀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완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중국 GDP 발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인민은행 총재 바뀌는 시기, 뭐 이런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결국엔 다 풀어서 적응할 이야기들. 나중에 추세 잡히는 시기 앞서서 이런 감정에 불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상승장에서 결국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난번처럼 제가 3-4년 전에 그 기회일 때, 자 코스닥 3년 전에 그 코로나로 엄청난 기회가 나왔을 때 그런 감정에 휘말리면 결국엔 이 상승장 전혀 못 보고 그냥 인버스나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인버스 가지 말고 1년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 와중에도 이 상승장을 매매를 못하고 인버스만 계속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그런 큰 변화가 계속 생기면 일단 내가 이 금융투자랑 어울리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편안하게 올라갈 일이 없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풀어갈 일도 없습니다.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일도 없고요. 한 달 고생하고 1년 고생하고, 그게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감정의 소용돌이에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숏을 잡게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하락하는, 현물 하시는 분들이 인버스 잡게 되고 곱버스 잡게 되고, 올라갈 때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 공간에서 생기는 페이크에 당해가지고 계속 엇박자 타요. 지금과 같이 추세가 안 생겼을 때 감정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좀 당부드릴게요. 요즘에 좀 불안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오전에 체크하고 가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1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수임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청파님, 네, 김동동님, 그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셨죠? 아까 전에. 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막 시장이 억지로 막 하락으로 만드는, 아니 뭐 억지가 아니라 막 그 진짜 하락장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이오도 안 들어오죠. 그러려면 지금 순환매가 일어날 준비 자체도 안 하죠. 위에서 더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위에서 외국인들이 수억 주의 삼성전자를 모아놓고 위에서 때리려고 하지. 외국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한 6개월 내내, 뭐 6개월이 아니라 수개월 내내 몇억 주씩 사놓고 남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서로의 각자 투자하면서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을 무조건 공포감을 키우려고 한다. 이것부터만 생각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은 개인들 공포감 키우고 따돌리기 위해서 거래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진짜 하락장에서는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위에서. 그 위에서 팔려면 지금 위에요? 지금 위도 아니에요. 지금 뭐 밑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인데 진짜 위에서 다 파는 신호들이 이때처럼 나오는 거예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다 꽂아놓는 그때처럼 되는 거예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유도해가지고 언론에 뿌려가지고 개인들 야 우리끼리 한번 힘 뭉쳐보자. 외국인들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위에서 잡게 만들지 아래에서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코스닥은 왜곡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코스닥은 왜곡이에요. 코스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코스피나 선물로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왜곡된 게 강해요. 지금 여기 480자리 여기 만드는 여기 지금 저항대 있죠? 요 자리에서 만드는 지금 저항이에요. 그냥 이거 뚫면 또 괜찮아져. 여기 지금 저항이잖아요. 막히잖아요. 이 파란선은 10년 동안 두 번째 있는 파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간 위에서 내려오는 파란선 막히는 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뒤에 코로나가 후속으로 갑자기 따라온 거고. 자 지금 서서히 또 시장 그 얘기하는 동안에 야금야금 또 꼬리를 달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40.7 한번 걸리고